정말 큰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국회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해제를 의결할 때까지 한 6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간 해외에서 열리는 외환시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는 우리 시장의 불안감을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었죠.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환율 시장을 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비상계엄 조치 발표되자마자 저도 달러원 환율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위로 상방으로 굉장히 높게 튀었다가 조금은 안정되는 모습이긴 한데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비상계엄 선포라는 이례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반영이 되면서 환율 같은 경우는 원화 약세, 그리고 국고채, 국채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상승하는 그런 프리미엄을 좀 부과하는 그런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1,400원대 위 같은 경우는 미세 조정 물량을 좀 제시하면서 순매도 개입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는 58억 정도 외환 보유액 순매도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부에서 이런 환율 안정화를 위한 조치, 구두 개입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순매도 개입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100억 달러로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입 가능성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단을 좀 더 높여서 2022년 저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보였던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좀 갔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불확실성 반영을 하면 한 1,440원대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순대외 자산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많이 사서 원화를 강세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 자산을 미국 투자를 조금 줄여서 좀 안정화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2022년 순대외 자산이 41%였는데 2024년 2분기 기준으로는 46%로 높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이 좀 반 정도는 좀 레벨업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1,440원대 그리고 그 위로 조금 더 갈 수는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달러 환율을 위쪽으로 1,440원까지도 열어놓는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안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기대감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 밤사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환율 상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또다시 미뤄지거나 도리어 이탈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조용건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 시스템을 좀 신뢰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벤트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이슈가 좀 빠르게 해결됐기도 했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해지시킬 수 있다. 국회 시스템 작용을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행인 점은 좀 빠르게 해결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저희 지금 폴리티컬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 뭔가 외국인들이 크게 한국을 신뢰하고 들어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좀 유동성 공급을 좀 무제한적으로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재정 지출을 좀 늘리려는 부분에 대한 협상 가능성은 주식시장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 유동성 공급을 할지 그리고 재정이 좀 늘어날 수 있을 정도로 협상 단계에 갈 때까지는 좀 지금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회복하면서 점진적으로 좀 들어오는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에서 이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무제한 자금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아침엔 그나마 조금 더 안정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말 그대로 무제한이라는 게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대응 능력에 대한 것도 시장에선 관심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증시 상황을 이전과 밤 사이에 발생한 이슈로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겁니까? 내년에 대한 증시 전망을 좀 수정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 일단 NH에서는 내년도 전망을 했을 때 상저하고로 좀 1분기까지는 좀 부진할 것으로 이미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기존의 예상과 크게 트렌드는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12월까지는 미국과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좀 증시가 그렇게 크게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국내적인 대내적인 이슈가 맞물리면서 좀 더 이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더 빠르게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뭐 은행주라던가 아니면 뭐 반도체주라던가 이런 수출주들 중심으로 관세 정책 이슈 그리고 이런 대내적인 정책 불확실성 이슈 맞물리면서 차익 실현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1분기까지 부진하기는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PBR 0.8배 선 이하는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 구간에 나왔던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이하 레벨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는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매수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EPS 수준으로 PBR 0.8배 같은 경우는 한 2,300포인트 선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하락의 룸이 있기는 하겠지만 뭐 그 이하로 과도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2025년 전략으로는 여전히 이제 대외 변수에서 조금 덜 민감한 엔터주라던가 아니면 조선주 그리고 뭐 삼양식품 같은 K푸드 그리고 항공주 이런 섹터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은 실적도 좋고 대외 변수 민감도도 낮기 때문에 만약 이런 대내적인 정치적 이슈로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원래 부진함을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크게 전망을 바꿀 이유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코스피는 이제 PBR 기준으로 0.8 수준이면 굉장히 저평가 구간인 건 맞다라는 말씀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조윤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